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오후 1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 영상이 혹시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오늘 검찰에 고발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출석 통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공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저희가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하고요.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입니다. 특검에 붙여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응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재임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걸 알면서도 고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기소가 되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기소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수사는 5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5년만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 증거나 증언 같은 것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그 증권사 직원 간의 예.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해명했던 것이 명백하게 지금 사실에 반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학자들도 좀 생각이 엇갈린 것 같아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수사도 어렵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일단 이 지금 사실관계가 보면 이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이재명 저 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지금 현재 혐의나 의혹들 이거는 국민들이 이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네.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낙선을 한 겁니다. 0.73으로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죠. 모든 저 경기도 서울이 다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졌다는 거는 이재명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재명의 리스크를 뻔히 알면서도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당대표를 만들어서 전 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고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문제시 삼는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금도를 넘고 이제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의원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아까 가처분이 두려워서 못 밝힌다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장외에서 그렇게 떠들지 말고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됩니다. 네. 그 대구에서 그 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본인의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면 밝혀야죠. 그래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좀 밝히는 우리 멋진 젊은 전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의원님, 여기까지 제가 한마디만 듣고요.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거짓말이 대선 당시에 밝혀졌다면 이 녹취록이 그 당시에 나왔다면 0.7%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 때문에 시간이 짧은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서귀포는 태풍 흰남노가 다가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흔히 하시죠. 태풍이 와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러나 태풍 흰남노는 그냥 태풍이 아닙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가는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는 할 일 하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태풍 흰남노가 무서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풍 두 개가 합쳐진 태풍이다. 멀리 있어도 위험하고 기록적인 물폭탄이 예상되고 해수면이 높을 때 상륙한다는 점에서 저지대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태풍 주변 전체가 위험하다는 점에서 태풍 흰남노가 그 어느 태풍보다 무섭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방송으로 SBS 뉴스 특보 등을 통해서 태풍의 진로를 확인하시고요. 창틀을 고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 미리 알아두시고 수도와 가스, 전기 차단하시고요. 배수로에 막힘이 없는지 점검해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한다면 외출은 정말 자제하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외출하신다면 하늘과 바닥을 살피면서 걸으시고요. 특히 공중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 늘 살피셔야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로 걸으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운전하시고 주차는 침수 예상 지역 벗어난 곳에 하시고요. 침수 도로, 지하차도는 절대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에 물이 들어온다면 바로 차에서 내리셔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급 태풍으로 불리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스쳐 지나간 다음에라도 큰 피해가 없기를 많은 분들이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